상속인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상속주택을 받았을 때 내가 다주택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많으세요. 네, 상속의 모든 것 김형석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지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상속 재산 분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 뭐 상속인이 한 명이라고 하면 고인이 남긴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으니까 뭐 재산 분할 관련해서 논의할 게 없는데, 보통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시죠? 네, 예.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 명일 때는 상속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확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이제 잘못하시게 되면 뭐 상속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들이 이제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손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영상 좀만 이렇게 집중해 주신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때문에 세금적으로 손해 보신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 세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산분할 협의가 여러 가지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상속세입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좀 최소화하기 위한 재산분할 협의 방법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은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가 뭐냐면, 고인이 재산 형성을 할 때 배우자가 같이 결혼 생활을 유지를 했으니까 재산 형성에 분명히 기여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배우자가 상속받는 분에 대해서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상속 공제를 해주는 제도이거든요.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 완전 상속률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계시다라고 하면 배우자께서 법정 상속 지분 이상을 상속받으시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로 받으실 수가 있어서 상속세를 최대한 절세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배우자가 안 계신다라고 하면 분할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상속세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 편하게 재산 분할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배우자 상속공제라고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만큼 다 배우자 공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배우자가 10억을 받으면 10억이 공제가 되고 20억을 받으면 20억이 공제가 된다. 왜냐면 아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된다고 했으니까 받으면 받은 대로 다 공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배우자 공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랑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 둘 중에 작은 금액을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배우자가 10억, 20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이라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실제로는 조금 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정 세무사님이 이제 잘 설명해 주셔서 배우자 상속공제에 한도가 있다라는 거는 모두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이 도대체 뭔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상속 지분이란 이제 법에서 정해진 상속인별 이제 지분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동 상속인에 대해서는 n분의 1을 적용하는데요. 상속인이 3분이시라고 하면 이제 3분의 1씩이 되겠지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요 상속 재산에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더 훨씬 클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법정 상속 지분을 1.5배를 더 가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 한 분이랑 자녀 두 분이 상속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원래는 n분의 1이기 때문에 1대 1대 1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기여분을 인정을 해서 1.5를 가산하게 됩니다. 배우자 1.5, 자녀 두 분은 1. 이 비율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이 21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법정 지분이 1.5대 1대 1이잖아요. 이거를 금액으로 나눴을 때는 배우자가 9억, 자녀 두 분이 6억씩이 됩니다. 배우자 법정 상속 금액이 9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배우자 공제 이제 적용식을 살펴보시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랑 배우자의 법정 상속 금액 9억 원 중에서 작은 금액을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뭐 7억 원이다 라고 하면 배우자 상속 공제액은 7억 원이 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법정 상속 금액인 9억보다 더 큰 15억 원 정도를 상속을 받는다 라고 하면 이때 실제 상속받은 재산 15억 원일지라도 배우자의 법정 상속 금액이 9억 원이기 때문에 9억 원만 배우자 공제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실제로 9억 원 이상을 상속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둘 중 작은 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법정 상속 지분 이상
이제 상속을 받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다음 상속도 어쨌든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배우자께서도 언젠가 돌아가시니까 이거를 감안할 때에는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만큼만 딱 가져가는 것이 아무래도 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거를 조금 첨언을 해보자면 법정 상속 지분 아까 그 예시에서 보면 9억 이상만 받으면 배우자 공제는 9억으로 픽스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 받으라고 하니까 배우자한테 21억을 그냥 다 줘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21억을 주더라도 한도에 걸려서 9억밖에 배우자 상속 공제를 못 받는데 배우자가 21억을 다 받으면 다음번 상속 때 이제 세금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최적으로 한다면 다음 상속도 고려해서 배우자가 법정 상속 지분만큼만 딱 9억만 받는 게 최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상속세 계산할 때 가장 큰 공제가 배우자 공제이다 보니까 배우자 공제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 이제 3가지 정도 있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있는데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이 따로 있어가지고 뭐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이 되긴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10년 이상 고인이랑 같이 동거하면서 고인을 모시고 산 경우에는 그 주택을 동거상속인이 상속받으면 최대 6억까지 공제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속 재산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주택은 같이 거주했던 상속인이 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입니다. 이제 고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자녀에게 승계를 해주면 최대 600억까지 상속공제를 해주거든요. 당연히 가업 후계자가 가업을 상속받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가업 후계자분께서 이제 가업을 상속받으시니까 이제 다른 상속인 분들은 뭐 가업 외에 뭐 주택이라든가 금융자산 같은 걸 상속받으시는 게 가족 전체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영농상속공제인데요. 이 가업상속공제랑 비슷합니다. 네네.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영농재산을 상속받으면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농 후계자가 농지를 상속받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네,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농 후계자께서 농지를 상속받았으니까 다른 상속인분은 다른 상속재산, 뭐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같은 거를 상속받는 게 가족 전체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이제 상속세를 고려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상속세만 고려하면 안 되잖아요. 부동산 있는 분들은 뭐 양도세나 뭐 취득세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번엔 이제 양도세 최소화 상속재산 분할 협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중에서도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상속주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상속인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상속주택을 받았을 때 내가 다주택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많으세요. 상속주택을 한 채 남겼는데 자녀가 여러 명이어서 내가 지분 조금 가져왔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다주택자가 되는 게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면 이제 모두가 지분으로 이제 주택을 소유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분으로 소유한 것에 대해서 모두의 주택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상속인 중에 딱 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 주택을 이제 주택수에 포함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순서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인이 3명이고 4대 3대 3으로 주택을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면 4를 받으신 분이 이제 주택수가 증가하게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모두 다 동일한 지분으로 뭐 3분의 1씩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면 두 번째로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주택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3명이고 뭐 지분도 동일하고 해당 주택을 세를 줘서 뭐 거주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는 연장자입니다. 요 1순위, 2순위, 3순위에 따라서 상속 지분을 보유한다고 해서 모두의 주택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딱 한 사람만 요 순위에 따라서 산정되는 분만 주택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김세무사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주택수가 늘어나신 분 말고 지분이 적거나 아니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셨거나 연장자가 아니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법률용어로 소수지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수에 늘어나진 않는데 지분만 갖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이런 분들은 소수지분만 갖고 있으니까 주택수가 늘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상속받은 집 말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집을 팔 때는 전혀 주택수가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비과세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뭐 기한 제한 없이 세법적으로 불리한 게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공동 상속 주택이 뭐 여러 채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딱 한 채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택을 여러 개 상속받았는데 전부 다 소수 지분으로 갖고 있고 주택수에서 빠진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 이제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공동 상속 주택이 여러 채면 고인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만 이제 주택수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론적으로 설명드렸는데 그 사례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
무주택 한 채를 어머니랑 자녀가 이제 6대4로 상속받은 경우에요. 어머니 지분이 60%고 자녀 지분이 40%니까 이 60%를 받은 어머니는 주택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자녀는 40% 받았으니까 소수 지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존 집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주택 한 채를 이제 자녀 3명이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분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정세무사님이 설명한 것처럼 지분으로는 주택수 판단을 할 수가 없겠지요. 2순위는 상속주택에서 거주하는 자를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속인 중에 아무도 그 주택에서 거주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 3순위는 가장 연장자의 주택수에 이제 포함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중에 딱 한 명만 주택수가 늘어나게 되고 나머지는 소수 지분자로서 주택수 증가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금까지 양도세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취득세도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빠르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3% 정도의 이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되거든요. 무주택 세대 기준으로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면 특례세율인 약 1% 정도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특이한데요. 1주택을 이제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공동 상속인 중에 주택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택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무주택자가 최대 지분자가 되면 모두가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세 분이시고 A는 2주택자, 이제 다른 한 분은 1주택자, 그리고 C가 이제 무주택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모두 공정하게 그냥 이제 3분의 1씩 등기를 했다. 이때는 특례세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A랑 B, C 이 지분을 좀 조정을 해서 A분 이제 33%, 이제 B 33%, 그리고 무주택자인 C의 지분을 34% 이제 최대 지분으로 등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때는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해서 취득세 약 1% 정도만 이제 내시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1%로 해놨는데 사실 뭐 0.1%만 높아도 C가 최대 지분자만 되기만 하면 전부 다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상속세, 뭐 양도세, 취득세를 고려해서 상속재산 분할을 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내용 좀 참고하시면 적어도 분할 때문에 손해를 보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분할 하나만 잘해도 상속세나 양도세, 취득세가 뭐 몇백에서 몇천만 원까지도 차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재산 분할 협의 잘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이 영상 봤는데 이거 다 고려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상속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